안녕하세요. 도군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목요일장 테슬라는 기분 좋게 말아 올리며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아직 720 저항선이 완전히 뚫린 것이 아닙니다. 720불 위에서 마감을 했어도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후 장에서 더 올라야 완전히 뚫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701불 지지선이 강하다고 말씀드린 대로 목요일장에서도 여전히 701불 지지선은 강했습니다. 지지선에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하여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요. UBS에서는 중립적을 유지하며 테슬라의 타겟 프라이스를 660불에서 725불로 다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예전에 목표가를 낮추었는데 이번에 다시 올렸네요. 멤버십 게시판에서 바로 자료와 함께 이야기해드렸던 내용이고요. 미 시간에서는 지난 24시간 동안 전기 공급이 중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솔라 루프와 파워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고 트윗에 올렸는데요. 테슬라 에너지가 앞으로 더 크게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연재해가 생기면 정전이 자주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은 테슬라의 솔라루프 파워월을 이용하면 좋겠죠. 자, 그럼 목요일장 S&P 500 확인하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미국 목요일장 S&P 500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슬라 플러스 2.04%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자, 애플도 많이 상승을 했죠. 2%대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도 1%대 상승을 했고요. 엔비디아도 1%대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구글, 페이스북도 0.6, 0.7% 상승을 했고 아마존도 소폭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나스닥이 다시 반등을 해서 기술주들이 다시 힘을 쓰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2021년 8월 12일 목요일장 테슬라 보시겠습니다. 722불 플러스 2.04%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시작은 706불 시작을 했으며 최고 722불까지 올라갔으며 최저 699불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지수 보시겠습니다. 나스닥 플러스 0.35% 상승했고요. S&P 500 플러스 0.30%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도 플러스 0.04% 상승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하며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캔들 보시겠습니다. 밑꼬리가 달린 양봉 캔들 이쁘게 나와 주었고요. 거래량은 좋았습니다. 지금 현재 21선이 121선 위에 완전히 안착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표 보시겠습니다. 보조지표 RSI 65.49. 자,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매트도 여전히 EMA 위에 안착이 되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니플로우 역시 이전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지선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지지선 713불이 되겠고요. 1차 지지선은 701불이 되겠습니다. 저항선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저항선은 750불 되겠고요. 1차 저항선은 778불이 되겠습니다. 위블 차트 일봉 보시겠습니다. 자, 여전히 EMA가 지금 아주 이쁘게 나열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EMA 5, 20, 60, 120, 200 차례대로 아주 이쁘게 나열되어 있죠. 자, 이제 다시 한번 이격을 좀 벌어 나갈 것 같고요. 앞으로 이후에 지금 좋은 아주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기 저항선 돌파가 언제 되느냐 아니면 한번 또 살짝 눌리느냐 금요일장 지켜보시면 좋을 듯 하겠습니다. 매물대가 보여지는 테슬라 일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현재 이 분홍 박스권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죠. 자, 목요일장 좋은 캔들이 나왔습니다. 자, 만약에 위로 상향으로 또 올라갈 시 분위기 타고 단기 저항선을 지금 돌파가 만약에 되면은 이 1차 저항선 오늘 기준 1차 저항선까지는 쉽게 갈 수도 있습니다. 자, 750 이 단기 저항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조금 중점을 두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현재 일봉의 투자 심리는 69.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물대가 보여지는 테슬라 주봉 차트도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 주봉 흐름 지금 아주 좋습니다. 잘 흘러가고 있고요. 지금 제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W 지금 나오고 제가 위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다시 위쪽 방향으로 튼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봉 심리도는 69.5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테슬라 60분봉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전히 저점 한번 볼까요? 네, 저점은 크게 본 60분봉 저점 이상이 없습니다. 자, 최근만 봐도 저점이 이상 없죠. 자, 그리고 저점을 잘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5분봉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툭툭 이 부분에서 세력이 한번 장난치는 모습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장난치고 있다가 자, 이번에도 초반에 살짝 내려앉았다가 다시 반등하면서 지지선 역할을 잘 해주었습니다. 지지선이 지금 잘 이 부분 발동이 되면서 잘 반등을 해 주었고요. 자, 이후 흐름은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흐름이 지금 괜찮습니다. 자, 이후에 금요일장도 만약에 상승이 된다면 다음 주 또한 단기 저항선 다 돌파하고 1차 저항선 근처까지도 갈 수 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더 플로우 보겠습니다. 인플로 2257, 아웃플로 2009. 자, 매수세가 압도를 하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대량 매매 보시면 대량 매수세도 우위에 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초반에 매도세가 밀고 들어왔죠. 밀고 들어왔지만 장이 시장 진행됨에 따라 UBS 목표가 다시 상향 수정 등 좋은 분위기로 만들어내면서 매수세가 치고 들어오면서 결국 말아 올리며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자, 대량 매매 흐름, 자, 이렇게 대량 매매 흐름 이렇고요. 지금 대량 매매 흐름은 항상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아크인베스트 ARKK 보시겠습니다. 비중 1등 여전히 테슬라고요. 10.62% 비중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8월 12일 10.43% 비중을 가져갔고요. 2021년 8월 13일 테슬라 비중 10.62%를 가져가면서 비중이 소폭 상승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나스닥 일봉 잠시 보겠습니다. 자, 이틀 동안 하락했던 이 지수가 다시 반등을 해 주었죠. 자, EMA5와 EMA20이 아주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지지를 잘해준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지지를 받으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고점을 한 번 더 상향 돌파할 듯 싶습니다. 자, 이후에 나스닥은 크게 한번 조정이 올 것 같긴 합니다.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한 번 더 신고가 뉴 레코드는 찍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개인적인 저의 생각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바이두 일봉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 바이두 실적 발표가 있었죠. 자, 실적 발표는 좋았습니다. 어닝 다 좋았는데 이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치에 이제 못 미쳤기 때문에 하락이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하락이 나오면서 지금 완전 EMA가 지금 역별로 되어 있는 바이두인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정고점 회복하려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이도 지금 중국 리스크 때문에 그렇지 상향으로 올라갈 확률은 아주 높거든요. 예, 발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한 번 더 지금 떨어진 이 주가에 한 번 더 이후에 반등을 해 볼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당장은 정고점까지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하지만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반등은 나올 것 같다. 자,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이두의 지금 일봉 투자 심리는 29.7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팔란티어 일봉 보시겠습니다. 팔란티어도 실적 발표를 했죠. 실적 발표 모두 좋았고 가이던스까지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상승을 크게 11% 이상 상승을 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팔란티어 같은 경우 지금 EMA5가 EMA 20, 60, 120 모두 상향 돌파된 상황이므로 지금 이 위쪽으로 지금 더 상향으로 뻗어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확률적으로 높고요. 지금 투자 심리는 59.30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후 팔란티어는 장기적으로도 지금 좋아 보이는 종목이고요. 지금 단기적으로도 지금 EMA5가 좋게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조금 상향이 더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오픈도어 일봉도 보시겠습니다. 자, 오픈도어도 실적 발표 이후 지금 가이던스 모두 실적 발표 모두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장부터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다가 지금 현재 24% 플러스 24%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죠. 캔들 아주 이쁘게 나왔고요. 지금 EMA5가 EMA20을 상향 돌파된 상황입니다. 오픈도어 같은 경우는 60, 120까지 앞으로 상향 돌파하면서 쭉쭉 더 뻗어나갈 확률이 개인적으로 높아 보이고요. 지금 단기적으로도 지금 흐름이 아주 좋은 그런 흐름을 직면해 있고 있습니다. 자, 오픈도어는 현재 투자 심리 50을 가리키고 있고요. 자, 이후에도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테슬라의 FSD 베타 9.1 또 다른 목표 달성. 테슬라의 FSD 베타 9.1 소프트웨어는 최근 또 다른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레이더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로스앤젤레스에서 샌프란시스코 국경까지의 여행을 중단 없이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테슬라의 과감한 비전 접근 방식으로의 전환이 실제로 자율주행을 달성하기 위한 올바른 전략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행은 로스앤젤레스의 SpaceX 본사 근처 테슬라 슈퍼차저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시작되었습니다. FSD 베타 9.1은 여행 중에 교통체중을 들락달락하며 도심거리를 안전하게 탐색하면서 마치 인간 운전자처럼 행동한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비전 모델 3의 여행을 전체적으로 볼 때 여전히 약간의 수동 운전이 필요했습니다. 자율성에 대한 테슬라의 접근 방식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다른 회사 및 자동차 제조업체가 추구하는 접근 방식과 상당히 다릅니다. FSD 베타는 수많은 센서와 사전 매핑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대신 AI와
카메라 피드를 사용하여 테슬라가 인간 운전자와 유사하게 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FSD 베타 9.1이 성능과 로스앤젤레스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드라이브와 같은 위협을 고려할 때 순수한 비전 접근 방식으로 자율성을 추구하기로 한 회사의 결정이 장기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또 하나의 업적을 달성했네요. 테슬라 FSD 베타 9.1이 지금 로스앤젤레스에서 지금 샌프란시스코까지 한 번에 중단 없이 완주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테슬라의 FSD 베타 이 버전이 계속 점점 수정해야 될 부분은 수정하면서 보완해 나가면서 앞으로 좀 더 발전을 할 것 같고요. 이후에 자율주행이 완성이 된다면 또 로봇 택시로 이어지는 최고의 수익률이 나올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기가 상하이 공장에 대한 테슬라의 현지 및 수출 전략을 설명. 이번 주 초 테슬라가 중국에서 2021년 7월 수치를 보고하면서 이에 대한 좋은 예가 발생했습니다. 테슬라의 도매 수치를 보면 회사는 총 32,968대의 차량을 판매했지만 그중 24,347대가 해외로 수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테슬라 차이나의 국내 판매가 6월에 28,138대를 현지 시장에 판매했을 때와 비교하여 68% 급감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하락과 함께 일부 주류 언론 매체를 포함한 수많은 테슬라 비평가들이 중국 현지 판매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테슬라를 비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윗으로 테슬라 차이나의 국내 및 수출 수치 변동에 대한 몇 가지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했습니다. CEO에 따르면 테슬라는 현재 분기 상반기에 수출용 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이것이 기가 상하이에서만 해당되는지 또는 프리몬트 팩토리에도 해당이 되는지 명시하지 않았지만 분기 후반부는 현지 시장에 할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자, 상반기 수출용 전기차가 많이 나왔고요. 후반기는 중국 시장에 주력을 했습니다. 또한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 우드는 트윗에서 중국 대장 전기차인 테슬라가 중국에서의 판매를 지배하기를 원하지만 유럽에 수출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도 답답한 모양입니다. 자, 이런 트윗으로 말까지 한 거 보면 말이죠. 자, 기가 상하이 지금 공장에 지금 비평론자들이 테슬라에 대해서 지금 되게 안 좋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수출은 이야기도 안 하고 중국 판매량만 보고 지금 현재 판매량이 좋지 않기 때문에 테슬라가 또 좋지 않다. 뭐 이런 식의 기사를 많이 내보냈습니다. 자, 이걸 보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욱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한 거고요. 제가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출용 지금 상반기 지금 7월은 상반기이기 때문에 수출에 좀 집중할 때고요. 이제 8월 9월 뒤로 갈수록 중국 시장에 조금 주력을 하면서 판매를 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에 대해 또 캐시 우드 누님께서 또 이런 얘기를 또 거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대장 전기차인 테슬라가 중국에서 판매도 지배하기를 원하지만 지금 수출하는 것도 아주 좋다, 아주 기쁘다 이렇게 또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테슬라 비평가 테슬라 공매도 포기. 카스블록은 과거 테슬라에 대해 공매도를 쳤습니다. 공매도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EV 회사에 대한 자신의 베팅이 포기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블록이 주주들에게 보낸 편지는 2015년 헤지펀드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이런 일이 매우 드문 일이라면서 블로그 편지에 따른 일론 머스크의 나르시시즘이 그의 경멸의 원인이었고 테슬라의 사업이 분화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본을 조달하고 주주들을 사로잡는 테슬라 CEO의 능력을 과소평가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더 이상 테슬라의 공매도를 치지 않겠다고 하고 앞으로도 죽어버린 공매도 계획을 되살릴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 공매도 포기 선언을 한 것입니다. 자, 머디 워터스 캐피탈 공매도 포기한 거죠. 자, 3년 전 시점으로 보아서는 포드나 GM, 폭스바겐과 생산 능력에서 경쟁할 수 있을까 의문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 보니 지금이죠. 너무 빠르게 테슬라가 성장을 했고 생산 능력이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테슬라 경쟁업체들이 테슬라의 전기차 생산 능력을 따라올지 테슬라의 기술력을 따라올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테슬라의 시가총액을 보면 깨지기 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것을 깨뜨릴 것입니다. 자, 쉽게 시가총액이 깨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요. 지금 점점 테슬라 공매도를 한 이런 회사들이 다 포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당연한 결과죠. 왜? 지금 현실적으로 주가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테슬라는 발전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매도를 치면 자기들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공매도를 계속해서 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카스블록도 인정을 한 거죠. 자기가 예전에는 이러이러해서 지금 테슬라 공매도를 계속 쳤지만 현실을 지금 깨달은 겁니다. 지금 현재 보면 테슬라 공매도를 쳤다간 자기가 쪽박 사겠구나.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또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해서 벌어질 것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 하락에 의한 우리나라 주식들이 하락을 크게 하고 있는데요. 반등 가능한 종목은 이후에 반등이 될 듯 합니다.
미국 주식 쪽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오고 있네요. 자금이 더 유입되면서 그 시장이 더 활기차게 됩니다. 우리 오래된 구독자님들은 달러도 많이 오르고 테슬라도 오르고 해서 수익률이 괜찮을 거라 생각이 되네요. 투자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네, 계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모두 FM대로 잘하고 있을 거라 믿겠습니다. 매수 자리만 잘 찾아 들어가도 큰 마음고생하지 않고 투자를 즐길 수 있습니다. 너무 투자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투자는 어떻게 보면 단순하면서도 쉽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들어가면서 복잡해지는 것이지요. 차갑게 정해진 대로만 하면 좋은 수익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개미들은 그걸 잘 못하고 감정적으로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투자 실패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모두 투자 성공해서 어느 정도의 경제적 자유와 부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테슬라 기가 상하이에서 5가지 버전의 모델 Y를 만든다고 합니다. 내년 초부터는 기가 상하이에서 만든 모델 Y를 이스라엘로도 수출한다고 하네요. 전 세계적으로도 테슬라 EV 수요가 점점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빨리 텍사스와 베를린에 공장의 오픈이 시급해 보입니다. 예전에 모델 X에 불이 난 사건 기억하시나요? 어느 정도 밝혀진 내용을 보니 운전자는 미성년자이며 음주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화재도 술의 알코올과 관련이 있다 하고 자동차 배터리 팩과 주유소로 인해 발생했다고 하네요. 전기차에 불이 났을 때 가장 큰 책임은 배터리입니다. 리튬 화재는 강력하고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많지만 이 화재의 경우 다른 자동차 화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하네요. 소방서 대변인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고로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으며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차량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미성년자인 운전자 술의 알코올 성분 때문에 불이 난 것 같습니다. 차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테슬라 비판론자들이 말이 많았었죠. 차에 관련해서는 큰 문제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커피 멤버십 가입해주신 무명님, 수미사님 감사합니다. 커피 잘 마시겠습니다.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알람 설정 꼭 전체로 바꿔 놓으시길 바랍니다. 핸드폰, 컴퓨터 모두 전체로 바꿔 놓으세요. 그래야 커뮤니티 멤버십 게시판 알람 제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멤버십 게시판에는 테슬라 관련, 미국 주식 관련 중요한 실시간 뉴스나 정보가 있을 때 올려드리고요. 매수 타점 나올 때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은 도군TV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원하시는 종목 상담이나 종목 질문에 대해서는 치킨 멤버십은 한 달에 한 종목 가능하고요. 기분 좋다 멤버십은 3종목까지 가능하고 좀 더 디테일한 상황과 설명 상담해 드립니다. 종목은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 받고 있습니다. 질문과 종목 상담은 멤버십 전용 게시판 질문 게시판에 댓글로 해주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분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테슬라는 회사도 주가도 이상 없이 잘 흘러가고 있네요. 장기적으로 더 우상향할 것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 주말 즐겁게 보내세요. 저는 다음 주에 월요일 영상 들고 올게요. 도군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